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공부 인도공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시저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부터 그의 손잡벌이자 양자 겸 후계자인 옥타비아누스의 출현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부터 로마 제국이 4등분 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기원전 27년 원로원으로부터 존엄한 사람이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은 뒤 실질적인 황제정이 시작되면서 로마 제국 내에서는 더 이상 분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 로마 시민들은 기원 후 180년까지 약 200년가량 평화로운 시기를 맞이하는데요. 이 시기를 로마의 평화, 즉 팍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황제가 되었기에 이제는 아우구스투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시기에 눈여겨볼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것은 바로 게르마니아라는 지역을 확보하려다가 실패한 것과 전 세계적으로도 너무나도 유명한 예수의 탄생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 제국은 라인강을 경계로 더 이상 위쪽으로 뻗어나가지 못하고 줄곧 게르만족과 평행선을 이루는데요. 결국에는 로마의 군사력이 약해져서 서쪽의 로마, 즉 소로마가 476년 게르만족들에게 무너지고 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로마가 아우구스투스 전까지는 지속적인 영토 확장을 해나가지만 그 이후에는 영토 확장이 정체되면서 이후 노예 수급에도 차질을 빚게 되고 그런 상황에서 로마 제국은 라인강의 북동쪽에서 조금씩 밀려서 내려오는 게르만족들을 수용하기 시작합니다. 적지 않은 게르만족들이 로마의 군사가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아르미니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게르만족 중에서도 작은 부족장의 아들이었는데 어릴 적 볼모로 잡혀가 로마에서 자랐습니다. 아르미니우스는 로마의 군사교육을 열심히 받아서 로마군으로부터 신뢰를 쌓고 로마 시민권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게르만족을 향한 로마 군인들의 핍박과 억압을 보고 자라면서 게르만족의 해방을 위해 한몸 던질 것을 각오하고는 계략을 세우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지역을 통치하던 바루스라는 장군 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르미니우스는 다른 쪽에서는 여러 부족들로 분열되어 있던 게르만족들을 한데 뭉치는 작업을 함께 해 나가는데요. 아르미니우스는 바루스에 의한 가혹한 수탈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게르만족 5개 부족의 지지를 이끌어낸 뒤 바루스가 이끄는 로마군과 싸울 준비를 합니다. 그 전투가 바로 서기 9년에 있었던 토이토브루쿠스 전투입니다. 당시만 해도 로마군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넓은 평원에서 진영을 갖춘 뒤에 싸워야만 통했던 거죠. 아르미니우스는 바루스에게 서북 쪽에서 게르만 부족이 반란을 일으켰다는 거짓 정보를 보고합니다. 그리고는 로마군이 토이토브루크 숲을 통과하면 빠른 시간 내에 반란 지역에 도착할 수 있다고 정보를 알립니다. 아르미니우스의 정보가 거짓이라고 게르만족의 다른 부족장이 바루스에게 말해주었지만 장군 바루스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결국 장군 바루스는 반란 진압을 위해 2만 5천 명가량인 로마군 3개 군단 병력을 이끌고 토이토브루크 숲을 통과하다가 아르미니우스가 이끄는 게르만족의 기습 공격을 받게 되는데요. 진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전멸되다시피 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벽에 머리를 찌으면서 바루스여, 바루스여, 나의 군대를 돌려다오 라며 통곡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이후로 로마는 더 이상 게르만족이 머무는 게르마니아를 공략하겠다는 뜻을 접고 라인강 위쪽으로는 욕심도 내지 않게 됩니다. 어찌되었든 로마 제국의 영토가 라인강에서 멈추게 된 배경이 바로 아르미니우스라는 게르만 청년에 의한 로마군 괴멸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아우구스투스는 기원전 27년 황제가 되어 기원 후 14년까지 통치하는데 그 사이에 로마 제국의 속주였던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태어납니다. 유대교에서 빠져나온 크리스트교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에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는 친자식이 없이 죽는데 제2대 황제에는 아우구스투스가 너무나도 사랑해서 전 남편으로부터 빼앗다시피 한 리비아라는 여인이 전 남편과 사이에서 가진 아들 티베리우스가 오릅니다. 그런데 제2대 황제 티베리우스부터 제11대 황제 도미티아누스까지
약 80년 동안은 그리스도교에 대한 탄압이 로마 제국에서 이루어졌다는 것과 폭군 네로 황제가 있었으며 베스파시아누스 황제 때 그 유명한 콜로세움을 짓기 시작해 그의 아들 때에 완공되었다는 것 정도만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오현제 시대인데요. 96년 네르바부터 180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까지 5명의 황제 시대를 말합니다. 이때는 세습이 아니라 원로원에서 유능한 인물이 황제 자리를 이어받아서 통치를 했는데 현명한 황제 5명이 통치했다고 해서 오현제 시대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오현제 중에서 두 번째 황제 트라야누스 때 로마 제국은 오늘날의 영국까지 차지하는 최대 영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로마는 아우구스투스 때부터 오현제의 마지막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죽는 180년까지 팍스 로마나로 불리는 평화 시기를 누리다가 다시 혼란한 시기를 맞이하는데 그것이 바로 235년부터 284년까지 약 50년 동안 무려 18명의 군인 출신 황제, 공동 통치자까지 포함하면 정확히 26명의 황제지만 그 수많은 황제들이 서로 죽이면서 황제 자리를 빼앗는 격변의 시기를 겪습니다. 어지러운 군인 황제 시대를 끝낸 주인공은 바로 디오클레티아누스인데 이 시기에 로마는 원활한 통치를 명목으로 4등분이 됩니다. 앞전 황제 누메리아누스의 친위대장이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황제가 암살된 후 군대의 추앙을 받아 284년 황제에 오르지만 로마 제국이 너무나도 영토가 넓어서 효율적으로 다스릴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일단 동과 서로 나눈 뒤 자신을 포함한 2명의 황제 밑에 부황제를 두어서 4등분한 뒤 다스리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으로 불리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뉘게 되는 신호탄이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까지는 그리스도교가 박해를 받지만 이후 황제에 오른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 로마 제국에서 그리스도교가 자리를 잡는 황금기를 맞이합니다. 지금까지 로마 제국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부터 로마 제국이 4등분되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